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2.4% 올랐으니까 다시 네. 들썩이고 있는 거는 네. 분명해 보이고요. 네. 내년이 상당히 걱정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환율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네.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지금 가장 그 국민연금에서 그 외환 스와프 활용하고 네, 예. 있고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그 굉장히 $1,200 이상 해외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1,400원에서 1,480원으로 오르면 환산 가치 자체가 예. 10조 원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통 환차익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러를 새로 수요하지 않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지만 지금 그 한해치도 같이 이제 바로 그 적용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정책으로. 근데 환해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산 가치 한 10조 원 정도 증가하는 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한해치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타이밍 위험도 좀 있어요. 지금 환율이 1,470원, 80원일 때 해지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환해지 안 한 기관들이 그렇죠. 굉장히 예, 유리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환율 예측에 실패한 걸로 돼서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 투자자가 아닌 그 공적 연기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 예.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경제 전체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면 연금의 기반도 어떻게 보면 위태롭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시에는 좀 수익률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시장 안정이라는 좀 공공선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역할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연금의 역할, 그다음에 또 구두 개입도 있죠.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예. 하는 구두 개입이 또 어느 정도 시장에 먹히는 그러한 정책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환율 자체가 지금 이러한 그 정부나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한은이나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좀 단기적이에요. 네네.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지속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외환 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여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환율의 급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불안정성이나 또는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될 만한 거를 찾지 못해서 이게 성장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또 한미 금리 차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 급등을 막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치가 좀 안정이 되면은 예를 들면 외국의 투자를 더 많이 하더라도 뭐 환율은 좀 1,400원대로 안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 계속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미봉책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네. 외국 주식 이벤트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이런 네. 조치까지 내려지는 거 봤는데 네. 이게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던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이유부터 제대로 점검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